자, 지금 의원이 10명이 넘는데 독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하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그럼요. 쉽지 않았습니다. 예, 후보를 내야 된다와 네. 아니다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된다가 의견이 굉장히 팽팽하게 맞섰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죠? 네. 처음에 우선 저희가 가장 고민했던 거는 이번 선거의 대선의 시대 정신이 무엇인가를 가장 먼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은 역시 압도적인 민주진보 세력, 그러니까 민주헌정수호 세력이 승리를 한 다음에 내란을 종식하라는 것이 이제 그 기본적인 뜻이다라는 거에는 대부분의 당원들이 이제 합의를 했고, 그럼 그 과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당무위를 저희가 5번을 했고요. 마지막에는 4시간 동안 징그럽게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데 서로 논리가 다 팽팽하죠. 일리가 네,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죠? 이제 마지막 당무위 하기 전, 그러니까 4번째 당무위에서 당무위원들이 각자 다 그 의견을 물어볼 수 있는 단위로 의견을 물어본 다음에 다시 한번 토론을 하자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시도당 위원장들은 당원들에게 또 뭐 각 운영위원들에게 물어본 결과 이번에는 후보를 내지 말고 그리고 이렇게 선거 연대 쪽으로 결정하자라는 그런 그러면 당무의 결론을 내렸고.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후보를 내서 네. 단일화. 나중에 단일화하는 방안도 쉽게 그럼요. 구상해 볼 수 있고 있죠. 네. 그것의 장점도 있잖아요, 분명히. 네. 예. 물론 또 단점도 있습니다. 모든 단일화가 이제 단일화 조건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 가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니까 네. 그 과정에서 하지만 그 서로 결과로서 또 단일화 된 후에 또 그 희열도 있고 그래서 장단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장점을 상쇄시킬 만한 단점이 있다? 어떻게 결론이 난 거예요? 그거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예, 말씀드려. 예. 단일화를 제가 한두 번 해본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일화를 많이 해봤죠. 많이 해봤죠. 가장 피말리는 단일화는 언제였냐면 노회찬 대표가 동작을 해 보궐선거 때 나경원이랑 붙었을 때예요. 그때 기동민 의원이랑 네. 단일화를 하는데 예. 협상이 계속 빠그러지니까 막판에 12시까지 그 기동민 의원과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사퇴하겠다 해버렸었어요. 그러니까 기동민 의원이 그 당시에 본인이 그럼 사퇴하는 게 맞겠다, 경쟁력이 노회찬에게. 그래서 이 단일화를 해보면 보통은 선거 후보 선거 등록 전 단일화, 그 다음에는 투표용지 인쇄 전 단일화, 맞아요. 그 다음엔 사전 투표 전 단일화, 네. 그 다음엔 마지막 하루 전날이라도 단일화, 이게 쭉 간단 말이에요. 그 후보가 결정이 되면 이게 선거를 안 뛰어본 사람들은 모르는데 그건 몰라요. 후보 그 선거운동 자체의 동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그럼요. 그 지지자들이 붙고 끝까지 가자는 지지자들이 꼭 있어요. 네. 가속도가 하게 붙으면 되면, 네. 안 돼요. 가속도가 예를 붙으면 들어서 멈추기 쉽지 않아요. 신장식 후보가 됐다. 네. 그러면 신장식 후보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예를 들어서 이재명 됩니다. 단일화 없이 그냥 갑시다. 이런 사람이 꼭 생겨요. 당연합니다. 그리고 협상 당사자들은 네. 협상은 협상이니까 좋은 조건을 얻어내려고 하죠. 그럼 다투게 됩니다. 네. 별별 그래서 저희가 해요. 초반에 제안했던 게 단일화가 당에서 후보 선출해서 다시 단일화하는 게 아니라 아예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자고 제안을 했었죠. 그 네, 제안의 그때. 취지도 후보 등록 전에 하나로 딱 힘 모아서 가자라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취지보다는 다른 측면이 좀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이 부각이 됐었고. 그거는 이제 그 아직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네. 이 제안에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닌가? 아니야. 없었다고. 정치는 그렇게 바라보게 되잖아요. 아, 뭐. 특히 선거 때는. 더군다나 너무 피곤하고 변수가 많으니까 우리 맞아요. 국민들이 12월 3일 이후에 변수가 발생하는 걸 굉장히 지금 맞아요. 그리고 싫어하시는구나. 오해 받은 게 또 하나 있는 게 저희가 오픈 프라이머리를 다시 2차로 제안하자마자 그 다음 날 또 개헌 논의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게 그러면서 엎쳐져서. 갑자기 겹쳐져가지고 니네 지금 뭐 하자는 거냐 이런 오해가 굉장히 같은 크고. 꿍꿍이 아니니? 네. 아니요. 맞아요. 네. 자기 뭔가 이권 챙기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그래서 후보 단일화를 하다 보면 단일화에 뭐 희열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저는 두 가지가 안 좋은 이번 정서에서는 안 좋은 게 뭐냐면 하나는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서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많이 봤죠. 그 내적 상처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오래 가요. 단일화가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라고 하는 그 엄청난 성공의 기억 때문에 네. 이 진영에서는 단일화를 엄청 많이 선호해 왔고 많이 해왔거든요. 네.
근데 단일화 때문에 망한 경우도 몇 번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단일화 때문에 망한 경우 몇 번 있었어. 지금 이제 상황이 그 당시는 정식 그냥 보통 대선이었죠. 통상적인 대선이었는데 이번 대선은 내란이라는 상황을 앞둔 대선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저희는 내란 종식에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압도적 레이스를 하는 게 이번 대선은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자, 당내에서 근데 이제 우리는 독자적인 정당인데 민주당의 대관식에 들러리 서줄 일이 있느냐 이런 비판 여론이 당내에서도 나올 거 당연히 아닙니까? 있죠. 예. 당연히 있을 거 아닙니까? 오픈 프라이머를 놓고도 그런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그랬겠죠. 네, 예. 네. 그런데 뭐 당무위원들의 치열한 토론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압도적 승리가 중요하다라는 거에 대한 공감이 있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무위원회 마지막 당무위원회 전에 당원들에게 물어봤던 것들 저희가 지금은 당원 투표를 하고 있는데 각자 단위에서 당원들에게 이번에 어떻게 갔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생각 질문 그리고 그 여론을 수렴한 결과 마지막 당무위원회에서 매우 거의 뭐 만장일치에 가까운 만장일치는 아니었습니다만 아주 열띤 토론 끝에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러고도 이거는 지금 당무위원회 결정을 했지만 이걸 당론으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전당원 투표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오늘 3시까지 전당원 투표입니다. 혹시 투표 안 하신 당원 여러분 계시면 투표 부탁드립니다. 전당원 투표에서 혹시 이 뒤집어지면 어떡합니까? 아직 뭐 가상의 결과를 가지고 뭐 말씀을 드리는 건 뭐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네. 예, 권한대행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맞고요. 저는 예상컨대 네. 예상컨대 그럴 일은 없다. 아마 굉장히 압도적인 의견이 모아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조국 전 대표는 뭐라고 하십니까? 조국 전 대표는요, 이 당무 잘 얘기를 안 하는데요. 이번에는 차규근 의원께서 이제 면회를 갔다 오시는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현명한 결정을 했다. 그리고 어떻게 할 거야? 다 정확하게는- 결정됐는데. 아니, 그래 가만히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당무위가 이제 특히 긴 시간을 두고 논의를 한 걸로 알고 있고 매우 현명한 결정을 한 것 같다. 이제 조국 대표는 늘 지난 뭐 담양 선거나 지난 우리 총선부터 여야 1대1 구도를 깨지 말자 이거를 계속 강조해 왔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맥락에서 본다면 이번 결정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이재명 대표도 저희들이 당무위 결정을 했을 때 페이스북에 또 이렇게 글을 올려서 네. 조국혁신당 감사하고 고맙고 압도적으로 같이 이기자라고 하는 또 페이스북 메시지를 내셨고요. 공동 선대위 꾸리는 건 어때요? 그게 원래 그렇게 꾸리지 않으면 예, 선거운동을 못 선거운동을 못 하죠. 하거든요. 예, 예. 사람들이 그 대목을 잘 모르는데 네. 정당이 다르잖아요. 알면 안 됩니다. 예, 위반. 정당이 다르고 조국혁신당이 그래서 그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지지한다고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선거운동을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맞아요. 선거운동을 하려면 공동선대위를 꾸려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민주당에서 후보가 다 결정된 다음에 경선 끝난 맞죠. 다음에 이야기할 일이고요. 지금 저희는 어제 오늘도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내란 종식을 위해서 지금 공장장님 아시겠지만 뭐 한덕수, 지귀현 할 일이 한두 개가 아니고요. 그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기현 판사 좀 어떻게 해줘요? 제발. 그러니까 이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 지금 경선 일정에 들어갔잖아요. 예. 그리고 뭐 인원이 많으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경선 일정이 없잖아요. 그럼 그 시간에 뭐해? 내란 종식을 위해서 열심히 세빙선 역할을 해야지. 앞에서 원탁해도 있잖아요. 어제. 네, 원탁회의 해서 그게 어제였네, 그저께였는데요. 그죠? 2차 선언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2차 선언문의 핵심 바는 첫 번째는 내란 종식을 위해서 특검하고 반원 특위 조사 별도의 기구로 진화위 같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다음에 민주헌정수호 다수연합 실현 주로 다당제를 이야기하는 거고 사회 대개혁 등 국가 미래 과제를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고 국정과를 추진한다. 그다음에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한다. 마지막은 2기 원탁회의를 출범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연합정부 얘기도 나오는데 그 얘기는 너무 그 얘기는 너무 그럼요. 앞서가는 것이고 그런 거는 네. 앞서가는 것인데 이런 얘기를 해서 아, 저 사람들이 또 꿍꿍이 있어 그렇구나 하고 사람들 자극하려고 하는 아니라고요. 이들이 있단 말이죠. 있어요. 네,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그거를- 조국혁신당에 모여있던 마음도 다 같이 대선에서 함께 모여야 되는데 그게 이제 못 모이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당의 세력이 이렇게 문자를 보다 보면은요, 이게 보이더라고요. 네. 자, 그럼 지기현 판사 어떻게 합니까? 신장식 지기현 판사는 이상하잖아요. 예, 이상해요. 이상하고 그다음에 저는 제일 이상하게 봤던 게 재판 과정에서 그 앞에 인정신문도 하나가 있었는데 네. 인정신문을 대신해 준 거. 그렇지. 그다음에 하나는 그 조성현 대통령이셨죠? 뭐 이렇게. 전직 대통령 직업은 전직 대통령이죠. 끄덕끄덕. 이게 뭐야? 뭐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거기 서봤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해 절대. 예, 가끔 인정신문 할 때 주소를 구주소로 얘기하는 사람한테 수정해 주기는 해요. 옛날 지금 아, 예, 도로명 주소로 수정해 주는 경우는 있어도 그런 경우는 저도 처음 봤고 그 다음에 하나는 아, 영화처럼 진술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거. 영화처럼. 누가 그쪽에서 이제 명령 받고 뭐 체포 명령 받았다라고 쭉쭉쭉쭉쭉 진술했어요. 군인 한 분이 그랬더니 영화처럼 진술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비아냥거린 거군요. 이게 굉장히 딱 가시에 걸리듯이 걸렸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군에서 나와서 나는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네네. 그 체포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날은 진술을 굉장히 하는데.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던 것으로 언론에 보여요. 그 우리가 진짜 중계를 못 봤으니까 그런데 언론에 쭉 보니까 근데 영화처럼 진술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뭐야 이게? 그게 정상적이었으면 검찰에서 기피나 재척 신청을 했어야 정상인 거죠. 이상한 사람. 진짜 이상해요. 예. 네. 그래서 지금 뭐 탄원 서명 이 대법원장 하려는 대법원장에게 거 아니야? 대법원장에게 보내는 탄원이 하고 있는데 이게 실은 이게 사실 공소기각 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너무 많아요. 네, 그렇긴 시간이 하죠. 이게 뭐 하루 이틀에 끝날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시간은 있는데 저분은 압도적으로 국민 여론을 통해서 대법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해야 돼요. 조희대 대법원장도 그쪽 편이긴 한데 네, 윤석열 복귀를 꿈꾸던 사람이라. 근데 이제 이 정권 교체가 되고 나면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진짜 이상해요. 근데 이번 정권, 지난 정권의 특징이 무엇을 상상하건 그 이상을 보여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가정에서 설마 그렇게 하겠어 하는 가정은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가정 절대 하면 안 하면 되고 안 됩니다. 네. 이 자들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틈만 보이면 한다. 안 돼. 네, 예. 예, 헌재 재판관 2명 임명하려고 했던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123일 동안 국민들이 정말 잔업, 야근, 특근, 주말 특근까지 다 하고 겨우 파면시켰다고 와서 집에 가서 발 씻고 밥 먹고 아유 설거지는 좀 나중에 해야지 하고 잠깐 누웠는데 거기서 막 바퀴벌레들이 막 몰려 나오는 느낌이에요. 지금 이게 벌떡이라서 다 때려잡아야 돼 지금. 계엄 이후에 우리가 가장 크게 잃은 것 중에 하나가 신뢰 자본이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우리 사회가 이 정도면 이렇게는 돌아간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신뢰가 있었는데 그게 깨져가지고 이게 이렇게 될 것 같지가 않은데 의심부터 하게 돼요. 네. 그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는 변수를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그 이번 대선의 지지율 격차가 커도 사람들이 계속 불안하게 맞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신뢰하지 못하고 예. 끝을 봐야 그때 가서 안심이 될 거예요. 맞아요. 저희가 대선에 임하는 각오도 과거 같으면 아니면 저 정도 지지율 나오면 우리가 나가서 옛날에 2017년 심상정 후보 했듯이 뭐 몇 퍼센트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거만큼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다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공장장도 말씀하셨는데 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도 그 다음에 이후에 뭐 공동선대위를 꾸리든 그거는 이제 민주당에서 후보가 선출되면 그분이 주도적으로 제안을 하고 만들어져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지만 이 과정에서 압도적 승리를 위해서 마음을 모으는 사람들끼리 반목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엄청나게. 왜냐하면 저쪽에서는 이길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이재명 후보를 제거하거나 아니면 사람 모인 마음에 사람을 흐트러 놓거나 맞아요. 그거밖에 없어요. 저쪽에서는 변변치 않잖아요, 사실. 그렇죠. 변변치 않아요. 지금 한덕수 총리 얘기하는데 평상시 같으면은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어요. 예. 무슨 한독수 총리 같은 평생 그 공무원만 한 사람을 갑자기 70 몇 세 대선 후보로 띄운단 말이야. 콧방귀를 갔을 텐데 워낙 씨가 말라가지고 후보들이 지금 내란에 워낙 깊숙이 또 연결이 되는 바람에 그러니까 저기서 온갖 수를 다 구상하겠죠. 맞아. 네. 온갖 수를. 그러니까 어제 박지원 의원님 표현에 따르면 박지원 의원님만 할 수 있어요. 뱀장어 머리에 기름 바른다고. 우리는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네. 예. 저희 지지자들이 제일 걱정하는 거는 물론 이재명 이제 후보님이죠. 후보님도 그렇고 국회의원들 혼자 다니지 말라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건 조국혁신당도 마찬가지예요. 네, 예. 예. 박은정 의원 특히 조심하라고 하세요. 최고도 잡았는데 워낙 독한 소리를 많이 해놔가지고. 자,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왜 대선 후보를 나지 않기로 했는지 배경도 들었고 오늘 전당원 투표 결과 오늘 나올 3시에는 결과 3시 나올 나옵니다. 것이고 그리고 공동선대위를 왜 꾸리냐고 하는데 공동선대위를 꾸려야 선거운동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럼 선거운동 못 해요. 선거운동을 못 합니다. 당이 달라가지고. 근데 이제 이 다 불안감 때문에 나오는 불신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예. 이거 다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될 과정인 예, 것 같아요. 앞으로 남은 한 달 3주 정도 남은 건데 그 동안에 열심히 또 마음을 모아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5월 되면 이제 막 불타기 시작하겠죠. 네. 예, 이런저런 여러 가지 시도들이.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